집 떠나면 개꿀잼 인정? 인정. 본격 배낭여행 뽐뿌 방송 여봐라. 안녕하세요. 짠내나는 여행자 소금요정 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 타이밍, 여행도 타이밍 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잠자는 여행세포를 깨우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가이드북, 타워블로그도 알려주지 않는 배낭 여행에 대한 모든 것 여봐라 세 번째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설 연휴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는데 그쵸? 그렇죠. 4일 정도? 우리 미잉은 또 고향이 창원이잖아요. 네, 따뜻한 남쪽 나라죠. 그러니까 정말로 따뜻했나요? 네, 거의 서울이랑 창원 10도 차이 나요. 네. 그렇게 많이 나요? 네, 피안하러 가셔도 돼요, 거기. 어머 세상에. 네, 저는 따뜻한 남쪽 나라 다녀왔습니다. 네. 창원, 부산, 사천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네, 부산에는 친가가 있고 사천에는 외가가 있습니다. 네, 부산 하면 또 바다 아닙니까? 그럼. 바다죠. 그럼. 네. 그리고 저는 친척들도 많이 뵀지만 제가 되게 보고 싶었던 친구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부산 뭐 광안리, 해운대 바다 쫙 보고 해 한 사마리 하면서 고향 친구들 만나서. 네, 그렇죠. 고향 친구도 있고 저는 특히 많이 만났던 친구들은 여행 중에 만났던 친구들이었어요. 나 근데 그게 되게 공감되는 게 외국에서 배낭여행 하면서 굉장히 경남 분들 많이 만났어요. 부산 분들, 마산, 뭐 창원, 뭐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경남 분들이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경상도가 좀 크기도 하고 사실 인구도 인구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비율적으로 따져서도 그렇겠지만 좀 제가 느끼기에도 뭐 경남뿐만 아니라 뭐 대구 쪽, 경북 쪽 사람들도 사실 저는 많이 봤고 그래서 이 경상도 사람들이 여행을 유독 좀 더 많이 하네 싶기도 했어요, 저도. 네, 해운대 보니까 되게 젊은 분위기더라고요. 해운대는 광안리랑 비교하면 광안리를 좀 더 좋아하긴 하는데 거기는 되게 차분한 느낌의 바다라면 해운대는 막 광장에서 마술쇼가 벌어지고 커플들 많았고 친구들끼리 여행 오신 분도 많았고 가족 단위의 여행객도 많았어요. 또 사천은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이 없어요, 지금. 평소에는 정말로 고요하고 조용한 곳이에요. 네, 거기가 감으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감농사. 감? 네, 감. 저희 할아버지도 감농사를 지으셨고 근데 이제 또 저는 거기 가서 혼자서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했어요. 거기를 그냥 또 걷다 보면 엄청 평화로워요. 간간히 뭐 운동하시는 분 몇 분 지나가긴 하는데 그래서 저 생각 든 게 마음이 좀 복잡하면은 한 진짜 1박 2일, 2박 3일로 잠깐 내려와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도 되겠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또 혼자서 산책하는 그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 맞아. 국내 여행을 만약에 혼자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막 북적거리고 막 커플 가족 단위 막 이렇게 북적북적 한 것보다는 좀 조용히 사색도 즐기면서 그런 장소가 좀 필요한데 그런 데 사실 많이 몰라요. 맞아요. 은근 저도 사실 우리는 지금 메인이 외국이지만 간간히 번외편으로 한국 여행 맞아. 네, 저희가 얘기 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공감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맞아. 많이 가는 데는 사실 인터넷 찾아보면은 금방금방 정보가 나오는데 도대체 그런 데 말고 어디 가면 좋을지는 정말 찾기가 힘들거든요. 맞아요. 아는 사람만 알죠. 네. 그런 정보를 저희가 같이 전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사실 네. 올림픽 매니아예요. 올림픽 매니아. 네, 그렇죠. 제가 혼자 이제 자칭 스포츠인이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올해 평창에서 우리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사실 방송 준비하면서 열심히 경기 보면서 응원도 하고 막 그랬는데. 네, 그쵸? 맞아요. 특히 쇼트트랙 보면서 저희가 엄청 열광을 했죠. 그러니까. 네. 근데 제가
실제로 올림픽을 다녀왔습니다. 맞아요. 시아가 평창 올림픽 갔다 왔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올림픽을 직관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직접 가서 관람하는 거는 처음이었는데, 내 생애 마지막 올림픽일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정말 그럴 수 있죠. 저는 사실 86 아시안 게임부터 제가 참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저희가 86년도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시아가 86 아시안 게임을 기억한다는 게, 네, 저 봤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88 이제 서울 올림픽부터 해서 그때 3살이 기억을 한다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기억한다고 하니. 또 이게 있어. 얽힌 사연이 있는데, 그때가 제가 1살이니까 86년도 길 가다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전자제품 파는 데 보면 TV를 막 틀어주잖아요. 요즘도 그렇지만. 네.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그 자리를 못 떠나더래. 1살이? 1살이. 누워있지 않아요? 엄마가 안고 있었죠, 저를. 그렇죠. 그 와중에 눈을 안 떼더래. 갈라 그러면은 막 계속 보겠다고 막 이렇게 찡얼거리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TV를 사줄 테니까 집에서 편히 보라고. 어머. 그때 네. 우리 집 첫 TV가 생겼어요. 시아 덕분에 생겼네요. 그때부터 시작됐죠. 저의 스포츠 인생은. 올림픽 인생은. 진짜 1살 때부터 시작된. 네. 진짜야 이거. 믿어요. 내 눈빛은 별로 믿지 않는다는 되게 그런 걸 불신의 보내지만 그러니까. 말은 뭐 믿어요. 아무튼 그 정도로 올림픽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처음 저 컬링 경기를 봤거든요. 네. 컬링 엄청 재밌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뜨끈한 방바닥에서 몸을 지지며 봤죠. 그러니까 다들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올림픽은 집에서 따뜻하게 그렇게 봐야 되는데 왜 거기까지 가서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게 좋다 이거죠. 네. 그치. 다 이게 스타일과 원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직접 갔죠. 근데 이게 TV에서만 보던 그 경기장을 내가 직접 입장하는 순간 오는 전율이 있더라고요. 어떤 느낌일까 진짜? 내가 TV 속에서만 보던 연예인을 직접 공연에 가서 봤을 때 느껴지는 그런 감동? 전율? 희열?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원어원 콘서트를 보러 갔을 때 원어원을 보고 느꼈던 희열, 감격, 감동. 그렇지. 그러면 좀 알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한국 응원단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고 되게 재밌었던 거는 캐나다에서 굉장히 많은 응원단들이 왔더라고요. 네. 한쪽에 밀집돼서 열심히 막 렛츠고 캐나다 막 이러면서. 캐나다가 동계 스포츠의 강자죠. 강국이죠. 네, 강국이죠. 네. 특히 컬링은 지금 여자 같은 경우는 세계 랭킹 1위니까. 세계 랭킹 1위면은 그거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많은 캐나다 분들이 와서 응원을 하더라고요. 컬링 경기장뿐만 아니라 그 올림픽 파크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캐나다 분들이 그 캐나다가 써져 있는 모자 있잖아요. 네. 그 단풍 네, 그림과 네. 같이 캐나다라고 써져 있는 그 모자를 이렇게 쓰고 지나가는데 정말 캐나다 분들 동계올림픽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되게 고맙더라고요. 이 먼 나라까지 와서 응원을 하고 있다는 게. 그렇죠. 맞아요. 이 방송은 마을생활 전파소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라오스 1편에 이어서 라오스 두 번째 이야기죠. 네. 오늘은 방비행에 대해서 좀 파헤쳐 봅시다. 네. 방비행도 참 한국 여행자들이 사랑하는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근데 사실 제가 처음부터 나영석 PD 욕을 하고 시작했지만 난 뭐 안티부터 생길 것 같아. 근데 두 가지 우려인 것 같아요. 하나는 예능 프로에서 비춘 라오스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환상을 품고 온 여행자들이 대다수였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네. 근데 그런 여행자들이 느꼈던 그런 실망 섞인 목소리, 푸념들, 라오스 별로야, 막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 하나는 방비행에서 특히 많이 볼 수 있는 호객형 한글 피켓들. 이곳이 강촌인가 방비행인가 싶을 정도로. 그치. 그럴 정도의 이거 너무 물을 흐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들. 근데 사실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그 남의 여행 보면서 품게 되는 그런 동조 심리? 그런 현상들은 되게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내가 누가 또 떠나고 그런 행복한 모습 보면은 나도 떠나고 싶다. 나도 그치. 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럼.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라는 맞아. 마음을 당연히 품게 되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 프로그램은 정말 잘 만든 프로그램인 거야. 네, 그 사람들의 심리를 완벽하게 공략한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근데 남이 보고 느낀 게 나에게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이 뭔가 기대와 상상과 현실은 달라요. 우리가 살면서도 느끼잖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한번 미리 생각을 하고 나도 거길 가겠어라고 하면은 조금 다른 걸 느낄 수도 있고 더 즐거운 여행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한국의 라오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려지기 훨씬 전부터 밍은 이미 목격을 했잖아요. 네. 서양 여행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이었어요. 네, 그래서 배낭 여행자들의 천국, 맞아. 배낭 여행자들의 블랙홀이라고 맞아. 불릴 정도로 굉장히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정말로. 제가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많이 덜해졌다곤 하지만 그때 또 서양 여행자들 일부들이 거기서 그렇게 약을 많이 했다고. 약이요? 마리화나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일부 서양 여행자들이 향락을 즐겼던 곳이기도 해요. 이미 전부터. 근데 이런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의 중심에 클럽과 흡사한 바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맞아요. 네. 그런 서양 여행자들 위주의 식당으로 점철된 식당들과 노점들이 이미 많이 있었어요. 네, 프렌즈가 그전에도.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네. 그런 영향을 이미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라오스 붐이 일면서 한국 여행자들이 라오스 다 망쳐놨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그런 이해들이 좀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맞아요. 거예요. 모든 현상은 또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그렇죠. 이전에도 또 어떤 달라진 모습이 사실 있었어요. 있었어. 네. 근데 단지 지금은 한국인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맞춰가는 거죠. 맞아요. 네네. 근데 그나마 저는 또 거기서 라오스인들의 익히 들어왔던 그런 면을 봤던 게 유명한 여행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지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진 않아. 맞아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먹고 사는 거 정도, 나의 생계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지 거기에 너무 매몰되거나 그걸 쫓는 사람들은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또 시아가 몇 년도에 다녀왔죠? 저 2015년도에 다녀왔죠. 지금 2018년도니까 또 그 세월이 무시 못해요. 또 어떻게 변했을지는 또 모르죠. 네, 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변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런 걸 또 우리 첫 회에서 얘기했던 라다크에서 살짝 느꼈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미 관광지가 되어버린 이 방비행에서 순수성을 운운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하여튼 뭐 되게 저도 방비행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재밌게 보내긴 했는데 이런저런 생각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완전 자연이죠, 거기는. 그치. 아까 말했지, 조그만 마을에 산으로 둘러싸이고 남송강이 흐르고. 그치. 네, 여기는 자연이 나를 품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일주일이라는 짧은 여행 일정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싶었어요. 좋은 숙소, 액티비티, 맛있는 음식, 내가 다 할 거야. 다 하고 싶었어요. 다 해. 네. 그래서 결국 숙소도 첫날만 하루 예약했었고, 그다음에 좀 방비행 여행자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남송강이 보이는 그 리버 뷰가 있는 좋은 숙소를 그 방갈로들 중에 하나에서 묵었구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 선베드가 쫙 펼쳐져 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시만 해도 한국 여행자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와, 서양 여행자들이 막 비키니 입고 혹은 그냥 뭐 선베드에서 이제 누워 있는 걸 보고 와, 나도 이곳에 왔구나. 나도 여행자구나. 나는 혼자 왔어. 하지만 너무너무 행복해. 야, 완전 만끽을 했네요. 네, 이것이 행복이구나. 근데 너무 진짜 즐겼죠. 그런 느낌을. 근데 저는 반면에 이제 동생 가족들이랑 같이 하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되게 있었어요. 지치죠. 네. 네. 맞아요. 힐링 이런 거는 생각할 겨를도 없고 진짜 자꾸 꽃청춘 꽃할배 얘기하게 되는데 거의 꽃할배 이서진의 빙의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모시는 여행을 한 거죠. 짐꾼 및 가이드가 되었네요. 뭘 하나를 결정하고 하더라도 우리 제부가 만족할 만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
그리고 뭘 처리하더라도 빠르게 신속하게 문제 없이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있잖아요. 그 여유가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맞아요. 여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데려갔는데 제부가 만족을 할까 안 할까 그 눈치를 봐야 되고 걱정되고 혹시나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여행을 했어요. 그렇게 며칠 막 지내면서 저도 이제 쌓일 대로 쌓이고 뭐 제부도 나름 또 자기가 원하는 여행이 있을 텐데 또 그런 게 있었겠죠. 술 한잔 기울이면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도 되게 고마웠던 게 제부가 항상 패키지 여행만 하고 배낭여행은 처음 해보는 또 상황이었거든요. 막상 와보니까 패키지 여행하고는 또 다른 맛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래도 처형이 알아서 이것저것 해주니까 사실 편한 것도 있다. 불편한 것보다도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 네, 허심탄회하게 또 마음을 나눴네요. 그렇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같이 하는 여행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알게 모르게 얼굴 붉힐 일도 생기고.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제일 실수했던 거는 라오스 여행 자체를 온전히 이제 동생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단정했던 거예요. 미리. 네. 그러니까 나도 불편하고 서로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 또 우리 같이 하는 여행이고 뭔가 타협을 하면서 그런 걸 만들어가는 즐거운 과정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도 잘못을 했던 거죠. 그리고 사실 혼자 다니는 여행, 뭐 같이 다니는 여행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혼자 하는 여행은 내가 혼자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위험이 닥쳤을 때 그게 다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몫인데 같이 하는 여행은 조금 더 편한 게 있어. 맞아요. 살짝 미룰 수도 있고 너는 어때 하면서 이렇게 미룰 수도 있고 그리고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둘이 생각하는 게 더 시너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좀 그 당시에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가 또 방비행에 갔는데 또 제부나 저나 음주를 너무 좋아하는 흥이 많은 그러니까 바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야. 그 방비행에서 사쿠라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때도 있었죠. 네, 저는 가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음주는 좋아하지만 그치, 흥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맞아. 네. 가무는 좀 안 즐기는 편이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둘만 갈 수는 없으니까 또 조카랑 동생 데리고 또 사쿠라바를 간 거죠. 또 8시에서 9시 사이는 프리드링크가 있다는 정보를 또 들은 거예요. 공짜 좋아하잖아요, 또 제가. 그렇죠. 놓칠 수가 없지, 그 공짜를.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그때는 확실히 사람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시간에는. 쭉 안쪽에 들어가서 보드카 하나 주세요. 당당하게 주세요. 주세요 하고 기다리는데 뒤에 티를 막 고르래. 그래서 뭔가 좀 쎄한 거야. 아니 왜 공짜 술을 먹는데 티를 가져가라 그래.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공짜 술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거 공짜 아니야. 공짜 저기 가서 받아가야 돼. 이러는 어디? 저 앞에 이렇게 쌓아놓고 그냥 나눠주더라고요. 그걸 못 보고 지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나 미안하다고 이거 프리드링크인 줄 알고 달라 그랬다고 그랬더니 너무 쿨하게 그래 괜찮아 이러고서 자기네들끼리 나눠 먹는 거야 그 술을. 네. 근데 그런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종업원들이 거의 서양인들이었어요. 아, 그래요? 거기 머무르면서 알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쿠라바 일본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사쿠라바 자체를 만든 사람들이 일본인들이라 그러더라고요. 벚꽃바? 벚꽃바. 너무 이름은 서정적인데 안에서 노는 거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궁금하네요. 근데 생각보다 한국 클럽에 비해서 그런 부비부비하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정말 자유롭게 춤추고 즐기는 분위기. 또 마침 밤이 되니까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밖에서 사람들이 다들 막 비 맞으면서 미친 듯이 흔드는 나도 같이 흔들었지 열심히. 역시 시야. 그러니까 그 자유로움, 그 순간만큼은 내가 진짜 정말 여행을 왔구나. 여긴 한국이 아니구나. 자유를 만끽했네요. 그치,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런 기분을 느꼈었죠. Dancing in the rain. 네. 너무 좋다. 클럽에서 논 얘기도 했는데 사실 방비행의 매력이 여행자들이 만들어낸 이런 방문화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물과 산이 만들어낸 다양한 액티비티 이런 게 존재하는 곳이 바로 이 방비행의 또 다른 매력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짚라인, 카야킹, 큐빙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지어 열기구도 뜬대요. 열기구도요? 나는 타본 적은 없고 뜨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날 좋을 때 뜨더라고요. 밍 우리 또 액티비티의 여왕 또 밍이 여기서 제가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액티비티의 여왕이라고 네, 합니다. 굳이 저랑 비교하면 그렇죠. 혹시 방비행에서 어떤 거 해봤는지. 저는 방비행에서 짚라인을 했습니다. 네. 그 뭐 완전 밀림 같은 산 중에서 로프 하나에 의지해서 슝 내려오고 타잔이 되어서 그런 맞아. 거예요. TV에서 좀 본 것 같아요. 네, 저 짚라인이란 걸 난생 처음 해봤고요. 제가 원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그치. 라는 마음으로 이제 방비행에서 할 게 뭐가 있나 보니까 뭐 튜빙도 있는데 저는 당시에는 별로 물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보는 건 좋아하고 수영도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냥 산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뭔가 산속에서 식물과 함께 햇살을 받으며 이렇게 하는 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짚라인이고요. 근데 제가 문제점이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진짜요? 높이 있는 걸 너무 무서워해요. 아니 근데 물은 좋아하는데 뭐 카야킹, 튜빙 이런 거는 다 제쳐두고 왜 굳이 짚라인을 선택한 거예요? 제가 산을 좋아해요. 그리고 뭔가 난생 처음 하는 것에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또 여행의 와서만큼은. 매력이 뭔가 여행에 또 심취해가지고 나는 다 할 수 있어, I can do it. 그런 걸 주지 않습니까, 여행이? 그래서 그냥 아이 몰라, 도전. 할 거야, 도전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도 막상 나무 위에 서니까 내려가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줄 하나가 과연 나를 버텨줄 수 있을까라는 걱정부터. 사실 이 무서움, 두려움이라는 게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지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또. 그래서 이거 나 못하려나? 막 걱정도 되고. 근데 이제는 뒤로 갈 수는 없어. 이미 왔어요. 이게 여기로 안 가면 이제 출구는 없어요. 그래서 약간 진짜 어쩔 수 없이 또 그럼 이제 해야 되니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이드분이 잘 알려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하라는 대로 탁 탔어요. 슝 내려가요. 근데 그게 엄청 짜릿한 거예요. 네. 얼마나 타요? 시간이 어떻게 돼요? 제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순간? 한순간 슝 내려가요. 뭐 한 체감상으로는 길지만 완전 엄청 빨리 샥 내려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코스가 한 몇 개가 돼요. 다양하게 돼요. 긴 코스도 있고 짧은 코스도 있고. 네. 그리고 나중에는 높은 곳에서 점프하는 것도 있어요. 너무 짜릿한 거예요. 이런 세계도 있네? 내가 아주 어렸을 때는 번지 점프를 되게 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차마 또 엄두가 안 나요. 그래도 내가 번지 점프는 못해도 이 짚라인 내가 했어. 또 자신감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못해본 걸 하고 내가 무서워하던 걸 뭔가 극복해냈다는 기분에. 그래서 좋은 하루야. 네, 그때 또 당시에 같이 짚라인을 했던 분이 서양 커플이 한 팀 있었고 그리고 한국 남자분들이 2분 있었어요. 그렇게 5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언어가 통하는 한국인이 있다 보면은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그래서 더 가까워지죠. 그리고 하루 종일 이렇게 몸 쓰는 액티비티를 했더니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엄청 친해져 있는 거예요. 그 동지애가 좀 생기는구나. 동지애. 정확합니다. 동지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거 끝나고 밥을 먹자. 콜. 그치. 네. 밥 먹으면서 제가 당시에 계약직으로 방송국에서 일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쌓이는 불만도 있고. 그치. 나는 왜 정규직이 아니지? 맞아. 나는 나름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면 살아왔는데 왜 나는 이렇게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살지? 라는 나에 대한 어떤 감정도 있었고 세상에 대한 분노도 있었고. 그렇지. 근데 그런 거를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남자분 2분들이. 그래서 회사의 직장 동료신데 시간이 돼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앞에 2분을 앉혀놓고 거의 뭐 고민 상담을 했어요. 아니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오히려 더 편하죠. 네, 만약에 우리가 뭐 서울 뭐 직장에서 만났다면 맞아. 절대 그럴 수 없는 사이겠죠. 그치. 하지만 여행지에서 만났더니 마음을 그냥 완전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 확 열리고 마음이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또 그분들은 또 잘 들어주시고 또 그분들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사실 사람이 뭔가 고민을 상담할 때 정확한 답을 듣지 못해도 맞아. 내가 말을 하면서 나만의 답을 찾거나 힐링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치. 근데 저는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첫 여행에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진짜 힐링하러 갔는데 힐링을 딱 했구나. 네, 맞아요. 힐링 포인트였어요, 저한테는. 아. 그래서 이러한 경험도 하게 되면서 제 생각에는 돌이켜보니 제가 길게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던 것도 이 첫 혼자 여행에서 느낀 이런 행복감, 즐거움, 자유로움이 저를 또 저 멀리 떠나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겠다.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얘기 들으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네. 저도 그 방비행에서 액티비티를 좀 했어요. 그때는 동생들이랑 가니까 저 액티비티 진짜 돈 아까워서 잘 안 하는데 그렇죠. 네. 동생은 이미 라오스에 대해서 웬만한 정보는 거의 막 빠삭하게 가보진 않았지만 거의 가봤을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동굴 튜빙과 남송강 카야킹 패키지 투어. 패키지. 네, 패키지. 요거를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딱 그 꽃천촌에 나왔던 딱 그 패키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같이 했죠. 1인당 한 9만 깁에서 15만 깁 정도 사이예요. 여기에 이제 픽업, 점심, 투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저희는 그때 당시에 조카가 6살? 네. 네, 학교 들어가기 전에. 미취학 아동. 그래서 좀 깎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애들은 오히려 가이드들이 더 챙겨야 된다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위험하니까 더 옆에서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더 깎아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렇다면 납득. 그리고 그렇게 지불을 하고 투어를 했죠. 굉장히 여행사들이 많고 투어 많이 알아볼 수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한글로 다 돼 있어서 찾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절대 흥정이 안 되더라고요. 신기한 게. 또 그 점은 신기하네요. 흥정이 안 돼요. 딱 그 정가, 그 이하로는 안 내려주니까 여러 군데 찾아보면서 내 입맛에 맞는 데 고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출발하다 보니까 학교 등교하는 자전거 탄 교복 입은 또 아이들의 그 등교길과 함께하는 그런 특별함이 좀 있더라고요. 네, 나는 놀러 간다, 얘들아. 애들이 너무 풋풋하고 예쁜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튜빙을 하러 출발을 했죠. 썽태우를 타고서 얼마 안 되는 곳에 내려서 튜빙을 기다리는데요. 튜브에 의지해서 이제 강을 둥둥 떠다니는 것도 튜빙이고요. 네. 저희가 했던 거는 동굴 튜빙이라고 해서 물 안에 이제 있는 동굴을 튜브를 타고 안전모에 헤드라이트에 의지해서 탐험하듯이 가로질러가는 내가 마치 인디아나 존스가 된 것 같은 기분. 그런 기분 들 것 같아요. 굉장히 색다르더라고요. 그냥 배 타고 가는 거와 또 다른데 사실 저 물 되게 무서워요. 아, 그래요? 네, 수영도 안 하고 여행하면서 가장 큰 핸디캡 중에 하나가 수영을 못 하는 거였거든요. 어딜 가도 발만 좀 담그고 마는 정도? 근데 이게 튜브가 주는 그 안정감 그리고 사실 구명조끼도 다 주거든요. 그걸 하고 하니까 일단 안전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무서움보다는 그 재밌고 모험하는 듯한 이게 진짜 어드벤처구나 하는 어드벤처. 저도 액티비티 하면서 만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다들 이제 3, 3호 뭐 2명 뭐 3명 우리처럼 가족 단위로 이렇게 같이 패키지 투어를 하는데 그 친구는 혼자 온 거예요. 아, 혼자 여행. 그러니까 또 혼자 하는 여행자들한테 또 동질감이 많이 느껴지잖아. 나도 그렇죠. 혼자 여행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말을 걸게 됐죠. 근데 이 친구 진짜 대단한 게 필리핀에서 이미 한 1년 이상을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혼자 거주하면서 생활을 했던 친구인 거예요. 그 일을 정리하고서 지금은 동남아 여행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이 친구가 타지에서 오랫동안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 친구한테 딱 그 고수의 향기가 딱 느껴지는 거야. 맡았어. 그치. 뭔가 강단 있고 독립적이고 뭔가 해도 할 것 같은 그런 포스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 여행까지 마무리하고 나면은 캐나다로 거처를 옮겨서 거기서 생활을 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영어가 매우 수준급인 거야. 그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이 친구 정말 대단하다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난 너무 방만하게 살았구나. 그때 시야가 여행 초반이었죠. 맞아 초반이었어요.
그 친구 도전이 마냥 부럽기만 하기도 했지만 사실 그 얘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 얘기들도 있지만 아니다. 부러우면 지르는 거다. 그냥 지르는 거다. 나도 할 수 있어. 네가 하면 나도 한다. I can do it. 아, 그럼요. 아, 그런 생각이 또 같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 세계 여행도 남들이 가지 말라. 이거 힘든 거다. 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저도 뭐 스스로도 그런 갈등도 하고 그랬지만 막상 내가 지금 나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잖아. 할 수 있는 거잖아. 바라만 보면 동경이지만 진짜 하고 싶은 의지만 있다면 뭐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여행하면서 액티비티 하는 거 뭐 튜빙하고 뭐 카야킹하고 이런 것도 재밌지만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서 얻는 경험 뭐 지혜 많이 얻어가고 배우는구나. 또 그런 생각을 했죠. 참 멋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행하다 보면. 그쵸? 맞아요. 힐링도 네. 되지만 배우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방비행하면 사실 하이라이트가 블루라군. 그렇죠. 블루라군. 저희도 블루라군 또 안 갈 수 없잖아요. 그 방비행 이제 여행자 거리, 숙소나 이런 데가 있는 중심에서 한 7, 8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 또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싸게 갈 수 있나 찾아보고 하면서 역시 짠넷이야. 그렇죠. 가는 방법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크게 한 7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제일 쉬운 방법부터 여행사를 끼고 하는 투어가 있죠. 문제는 이제 가격이죠.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드니까. 두 번째 방법은 썽태우를 대절해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네. 뚝뚝 얘기했잖아요.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만든 이동 수단인데요. 썽태우 같은 경우는 아예 작은 트럭을 좀 개조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뒤에 짐칸을 승객들이 탈 수 있도록 의자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든 이동 수단이 썽태우예요. 그래서 한 많으면 8명에서 10명까지도 탈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블루라군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 모아서 대절을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왕복으로 흥정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 보통 한 2시간 정도 대기를 해준다 그래요. 네, 놀 수 있는 시간을 주죠. 대신 그 2시간이라는 게 충분할 수도 있지만 이제 애 데리고 갔으니까 더 놀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 시간이 조금 좀 빠듯하다. 사실 제가 그렇게 조금 몰아간 경향이 있죠. 네네네. 짧으니까 요거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그걸 패스했죠. 자, 세 번째 방법, 오토바이를 대여해서 직접 운전해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많이들 하시죠. 맞아요. 근데 당시에 저희는 오토바이 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라오스 길 험하다고 얘기했잖아요. 포장도로가 맞아요. 아니야. 오프로드. 네. 맞아. 네, 저도 있을 때 들은 얘긴데 이거는 남학생 2명이 여행 같이 우정여행 왔어요. 군대 입대하기 전에. 그래서 엄청 신나게 놀아야죠. 왔는데. 그럼. 네, 엄청 신나게 놀아야지. 그래서 오토바이를 빌렸대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블루라군에 가다가 현지 라오스 할아버지를 치였대요. 어머. 그래서 이제 그 순간 사실 아름다운 우정여행은 끝난 거예요. 그럼. 네. 그 사고 수습하고 처리하고 또 사람을 친 거니까. 네, 좀 심각한 일이죠, 사실. 아이고. 저 또 지금 동남아 여행 중인 아는 언니 소식통에 의하면 지금도 굉장히 위험하대요. 오토바이를 타고 블루라군에 가는 게 언니가 한 대 빌리고 그리고 아는 동생이 또 한 대를 빌리고 각자 운전해서 갔는데 아는 동생이 계속 멈칫. 그러니까 아는 동생도 불안하고 뒤에 가는 본인도 불안하고 진짜 자칫하면 넘어질 뻔했대요. 그래서 이게 한순간이 그 사고가 한순간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아무리 자신이 조심을 해도 내 앞뒤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그 언니는 되게 비추하더라고요.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거를.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네요. 네, 그리고 지금은 또 욕망이 멈췄던 나라가 됐잖아요, 라오스가. 그래서 보통 여권을 맡기거나 뭐 좀 고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오토바이를 빌리게 되는데 여권을 맡겼을 때 괜히 트집을 잡으면서 나중에 오토바이 반납할 때 계속 야 이게 흠집나고 뭐 어쩌고 이러면서 여권을 안 돌려주려고 한대요. 맞아. 돈을 그런 더 경우 받으려고. 많아. 네,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 최대한 오토바이를 타고 빌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일이네요. 네.
그 블루라군 가는 방법 좀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번째 방법이 버기카를 대여해서 또 가는, 오토바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죠. 근데 대신에 버기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액티비티하게 그 진동감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레저의 네. 느낌이죠. 이 버기카도 조심하셔야 된답니다. 근데 왜요? 이것도 사고가 일어난대요. 아이고, 그쵸. 이것도 차니까 어쨌든 간에. 네. 맞아. 도로가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요. 맞아요. 확실히 그래요. 그때는 비가 왔다가 개었다가 이런 시즌이어서 흙탕물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타는 사람들도 뒤집어 쓰지만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대로 뒤집어 쓰고, 이게 서로 약간 민폐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또 그래서 버기카도 저희는 패스했죠. 또 다섯 번째 방법은 ATV. 사륜 오토바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것도 사실 비슷해요. 여섯 번째, 자전거 대여해서 타는 법. 자전거요. 자전거. 네. 요거는 사실 차로도 되게 험한 길인데요. 자전거로 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엉덩이가 나만하지 않을 거예요. 허벅지가 터지고. 그렇죠. 엉덩이 아작납니다. 그래서 보통들 그렇게 갔다가 자전거 제가 집어 던지고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고, 돌아올 때 썽태우에다가 자전거 싣고 같이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우리는 그냥 걸어가자. 오 마이 갓. 그렇게 또 합의를 한 거야. 정말요? 합의라기보다 설득, 진짜? 강요. 네, 뒷일은 모르지만 내 식구가 같이 걸어서 7km 거리에 블루라군으로 향했죠. 7km 걸으면 진짜 장난 아닐 건데요. 그때 아침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때는 완전 땡볕. 와, 그늘 하나 없는 땡볕을 걸어가는데 우리 조카는 조카대로 덥고 힘들고 징징대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애기니까요. 그렇지. 너무 당연한 거야. 이모 입장에서 왜 이거 못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랬던 거지. 얼마나 짜증났을 거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거기다가 제부는 또 얼굴이 벽돌이 돼 있어. 건드리면 터질 것 같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와 동생은 어떻게든 그 분위기를 또 이렇게 잘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힘들게 걸어갔었어요. 걸어서 하는 여행의 묘미가 있잖아요. 저도 사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걷는다라고 해도 뭐 무방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차로 지나갔을 때 정취와 걸었을 때 풍경과 분위기를 온전히 느끼는 그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더 걷는 여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나라의 땅을 내 두 발로 밟으면서 내 속도로 가는 여행. 그래, 내 속도. 네. 맞다. My face. 그래, my face, My my way. speed. My way. 근데 그 와중에 여러 마을들을 지나치는데 이제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놀잖아요. 근데 자기들 사진 찍어달라고 네. 나와서 일부러. 그래서 우리도 생각 없이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물질을 요구하는 거야. 물질. 내 사진을 찍었으니 뭔가를 달라. 그렇지. 이거 사실 인도에서 많이 경험했던 일이긴 한데, 그래서 되게 경계했던 일 중에 하나인데 우리 너무 생각이 없던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미안하다 하면서, 동생이 사실 그때 아이들을 만나면은 선물로 나눠주려고 사탕을 굉장히 많이 싸갔었어요. 그래서 그 사탕들 주면서, 근데 어쨌든 그것도 좋아하면서 받아가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도 마음이 되게 짠한 거예요. 우리 예전에 뭐 기브미 초콜릿 뭐 이런 시절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라오스가 굉장히 이제 나름 그 안에서는 평화롭고 그런 삶의 방식이 존재했던 곳인데, 여행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뭔가를 주고 이쁘다고 주고 이런 것들이 어차피 그 친구들의 생활 방식을 바꿔놓은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도착을 블루라군 했지. 참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뭐 거의 뭐 워터파크죠, 이제는. 여전히 다이빙하고 물에 뛰어들고 이런 게 이제 블루라군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상징인데, 굉장히 작은 연못인데 수심이 5m 이상? 다이빙하기 좋네요. 네, 다이빙하기 굉장히 좋죠. 그런 걸 즐기는 여행자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막 줄 서서 기다리고 그러나요? 맞아요. 줄 서서 기다리면서 또 거기 안전요원처럼 가이드가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요령을 알려주고, 뜨문뜨문해질 때는 그 안전요원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다이빙도 하고 이렇게 시연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뽐뿌질하고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한바탕 놀고 났더니 이제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하죠. 동남아 아시잖아요. 건기, 우기.
우기 때는 특히 스콜이 급작에 내리는 그 소나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맞아요. 잠시 피해야죠, 사실. 그때 살짝 이제 고민을 했죠. 아, 돌아가는 썽태우라도 어떻게 좀 빌려서 탈 수 있을까? 그 편도 요금만 내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알아봤는데 아, 우리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 그냥 돌아가자. 더 이상 여기서 비 맞고 있을 순 없다. 다시 걸어가기로, 애 데리고. 또 걸어가기로. 동생도 제부 눈치가 많이 보이는 거지. 왜냐하면 가는 길도 걷고 다시 돌아오는 길도 걷자고 하니까. 그래. 비도 오는데. 갈 때는 땡볕, 올 때는 폭우. 그런 상황에서 동생이 기지를 발휘를 한 거죠. 라오스에는 그런 차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데 SUV 정도의 크기인데 뒤에 트럭처럼 짐칸이 달린 차였어요. 사실 오픈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오픈카네. 네. 그 차가 지나가는데 동생이 되게 애절하게 히치하이킹을 했대. 아.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그 차가 처음에 우리를 지나갈 때 아, 저 차 탔으면 좋겠다. 저 차라도 얻어 탔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 차가 다시 뒤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태워주겠다고. 진짜 사람이 서바이벌 생존이 걸렸을 때는 그래. 네, 살아야 되니까. 그래, 뭐든 한다니까요. 네. 그 상황에서 궁하면 통한다고. 맞아요. 또 아이까지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나 봐요. 현지 분이셨어요? 네, 현지 분이었어요. 심지어. 와. 근데 또 영어가 되는 현지 분들이었는데 그분들도 여행을 온 거래요. 블루라군으로 휴양차. 일단 아이는 앞에 태우고요. 저희 셋은 뒤에 짐칸에. 그게 또 맛이 있어요. 맞아. 네, 뒤에 오픈카를 타고 바람을 맞으며 비를 맞으며. 그러니까 이게 네. 운치가 또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어쨌든 걷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일단. 엄청나죠. 네.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아주 편하게 방비행 여행자 거리까지 무사히 도착했던 아, 또 해피엔딩이네요. 해피엔딩이었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생 끝에 낙이 오죠. 여행 생각하면 뭐 힘든 일도 많아요, 사실. 그치. 뭐 장기 여행 가면 와 진짜 너 되게 행복하다, 행복해 보인다라고 하지만 장기 여행도 삶의 연속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네. 하지만 여행은 결국에 해피엔딩이더라고요. 맞아, 네. 맞아. 어떻게 마음 먹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게 또 장기 맞아요. 여행이고. 맞아요. 적극 동의합니다. 방비행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있잖아요. 뭔가요? 방비행 샌드위치가 있어요. 아, 맛있죠. 네, 심지어 맛있죠. 엄청 맛있어요. 가격도 그때 당시에 우리 돈으로 2,000원 정도 하는데 굉장히 커요. 혼자 다 먹기 힘들어요. 네. 성인 셋이서 한 2개 사서 나눠 먹으면 되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어쨌든 그 되게 쉽게 맛있게 때울 수 있는 길거리 음식으로 샌드위치는 정말 강추. 훌륭합니다. 그 방비행에 메인로드 말고요. 조금 들어가면 삼거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한쪽은 샌드위치 노점이 쫙 서 있어요. 거기에 한글로 메뉴가 적혀 있다는 거. 와, 제가 갔을 때만 해도 한글로 메뉴는 없었어요. 영어는 있었어요. 오늘은 우리 라오스 1부에 이어서 방비행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네. 우리 또 아직도 더 남았어요, 라오스 얘기가. 라오스 얘기할 게 많죠. 네. 원래는 2부 정도로 끊을 예정이었는데 한 회가 더 길어졌네요. 네, 저희가 다음 회에서는 폰사완, 루앙프라방, 루앙 남타까지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시아와 밍의 여바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프롤로그 방송에서 약속했던 코너가 있었잖아요. 네, 미리 말씀드렸죠. 내 여행을 계획하는 게 아직은 조금 어려운 초보 여행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네, 이름하여 설계자들.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토대로 저희가 직접 여러분의 여행을 설계해드리는 코너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사실 여바라로 직접 들어온 사연이 아니에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여행 블로그에 남겨주셨던 사연인데요.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수능을 앞둔 수험생입니다. 이게 사실은 2017년 작년 10월 네. 경에 이제 남겨주신 사연이에요. 네. 그런데 비행기 티켓을 조금 일찍 예약하려고 하는데 사실 어디로 갈지 정확히 정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가고 싶은 곳이 미얀마 그리고 베트남이 있는데 처음 가는 배낭여행이어서 잘 알려진 베트남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제가 원하는
오지 같은 여행지 미얀마를 가야 할지 고민이에요. 기간은 4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를 가야 할지, 비행기 티켓은 언제 끊어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또 여행 예산은 비행기값 포함해서 100만 원 정도 생각해 봤는데 4주 여행에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아, 처음 떠나는 배낭여행이네요. 그렇죠. 네. 그것도 굉장히 젊은 친구네요. 어리네요. 네. 그렇죠. 일단 이렇게 수능 끝나고 혼자 여행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너무 이쁘네. 그래서 시아가 처음 이렇게 음. 고민 상담을 받았을 때는 뭐라고 답을 해줬어요? 그때는 처음 하는 여행이라면 아무래도 조금 편한 데를 가는 게 낫다. 그래서 베트남을 좀 추천해주고 싶다. 네. 그리고 사실 비행기도 베트남 가는 편이 훨씬 저렴하거든요. 거의 맞아요.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미얀마와. 그렇죠. 그래서 예산도 넉넉하진 않으니까 베트남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답변을 남겨드렸어요. 네. 그랬는데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여행 직전에 이렇게 또 연락을 드렸어요. 결국 저의 고집을 못 이기고 미얀마로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예산으로 100만 원 정도 챙겨갈 것 같은데 이걸 한 번에 현금으로 바꿔서 들고 다니기는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카드에 넣어놓고 뽑자니 수수료가 아깝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 정도 혼자서 생활할 것 같은데 현지인의 도움을 받으며 돌아다닐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또 남겨주셨어요. 네네네. 아, 이분 답정너네요. 그러네요. 네, 이미 마음속에는 미얀마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 미얀마 네. 너무 가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만류를 했겠죠. 사실 그 잘 알려지지 않은 곳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결국은 굉장히 고집 있으시네요, 진짜. 네, 이런 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요. 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와 밍은 미얀마를 안 가봤잖아요. 아, 저는 가고 싶었지만, 네, 태국에 너무 발목을 잡혀서, 제가 스스로 발목을 잡은 거지만, 네, 미얀마는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저희가 그 미얀마를 직접 다녀오신 분들께 직접 정보를 들었죠. 네, 얼마 다녀온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오. 제 친구 2명이 3주 동안 미얀마를 최근에 다녀왔어요. 명쾌하게 답을 한마디로 드리자면, 여행 경비는 100만 원으로 가능하다. 그렇죠. 비행기값 포함해서.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쭉쭉 설계를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보통 비행기를 타고 미얀마로 여행을 간다고 하면 양곤이 미얀마의 수도예요. 양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양곤에는 그래도 미얀마가 좀 전반적으로 여행하기에는 인프라가 되게 열악한 상황인데 그래도 양곤은 인프라가 괜찮다고 합니다. 그나마. 네. 그래서 그리고 양곤을 기준으로 관광객들이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곳은 양곤의 북쪽인 바간, 만달레이, 인레 호수. 저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곤을 포함해서 이러한 도시들에서는 도미토리 숙소도 찾을 수 있어요. 저렴하게 묵을 수 있는 숙소죠. 네. 그래서 도미토리 숙소가 보통 7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곤을 이제 시작으로 여행을 하시게 될 텐데 양곤 기준으로 동쪽 서쪽에는 숙소나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해서 호스텔이나 호텔을 이용해야 된대요. 도미토리가 없다는 거죠. 네. 북쪽으로 다들 가니까요. 네, 보통은 글로 가죠. 그러니까 약간 숙박비가 조금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방 하나 잡으시면요. 한 20불에서 30불 정도? 네, 그 정도 됩니다. 대신 이제 동행을 구해서 다니게 되면 같이 방을 쉐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값이 되니까 이제 한 10불, 15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지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게 되면 대략 1,000원 정도예요. 1,000원 굉장히 정도고, 저렴하다. 네, 나 음료수도 먹고 싶고 다른 것도 좀 곁들여 먹고 싶다 하면 2,000원 잡으시면 됩니다. 네. 정말 저처럼 막 최소한의 배고픔만 해결한다고 하면은 1,000원 정도면 되고. 네, 생존만 위해서 먹는다면 그 정도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고급 식당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면 7,000원 정도 잡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하루에 숙박과 식사가
그럼 기본적인 것만 해결한다고 하면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여행비를 잡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아주 최소한으로 잡은 거죠. 그러면 지금 미얀마 양곤까지 가는데 보통 비행기 표가요. 뭐 아주 파격적인 프로모션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40만 원에서 50만 원대예요. 저가 항공편으로. 맞아요. 네. 그러면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의 예산인데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네, 100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아, 네네. 또 사연을 주신 분이 좀 혼자 지낼 때는 현지인의 어떤 도움 그리고 프로그램을 도움을 받고 싶은데 이것도 가능합니다. 양곤에서 여행을 시작하면 여행 정보를 구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에 있는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영어도 잘하세요. 그래서 말 통하는 데는 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택시 기사분들도 영어를 잘하시고 굉장히 친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요새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핫한 앱이 그랩이라는 앱이에요. 네, 뭐 우버나 그런 그러니까 택시 어플이에요. 아하.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미 관광지로 유명한 이런 곳들은 호객행위가 많아요. 그치. 그래서 뭐 사실 뭐 6,000원으로 갈 거리를 뭐 20불, 25불,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바가지를 엄청 씌우는군요. 네, 그래서 여기 특히 양곤에서는 그랩 어플을 100%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곤에서 그랩 어플을 사용해서 택시를 타면 이제 저렴하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탈 일도 있잖아요. 저렴하게 그렇지. 이용하려면 그럼요. 이제 미얀마 돈을 잣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200잣.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80원 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시내버스 요금이 180원 정도면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합니다. 너무 저렴하네요. 경비가 얼마 없으시니까요. 시내버스 이동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추천합니다. 네네. 네. 이제 환전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미얀마에서 달러를 미얀마 잣으로 환전하려면 빳빳한 새 돈만 가능하다고 해요. 네. 보통 어딜 가도 사실 새 돈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긴 해도 미얀마는 굉장히 그게 까다롭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네. 조금만 구겨져도 환전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요. 좀 돈을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여행 동안에 사실 이 지폐를 잘 관리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한 500불, 600불 정도 이제 가져가시게 될 텐데 사실 500불 정도면은 저는 사실 그 현금화를 다 해서 가지고 다니는 편이긴 한데요. 네. 근데 안전을 생각한다면 양분해서 가져가시는 게 사실 좋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달러도 조금 소지하고 있지만 그럼요. 네, 저는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를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네, 필수죠. 네. 좀 더 안전하기도 하고요. 카드를 분실만 하지 않으면. 그렇죠. 네. ATM기도 곳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대요. 되게 의외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은행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요. 그쵸? 대체로 ATM기를 이용하면 최대로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이 30만 잣 정도인데요. 이거 뭐 한국 돈으로 하면 25만 원, 26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러고 ATM기를 이용했을 때는 수수료가 5천 잣, 우리나라 돈으로 한 4,300원 네, 정도 되는 겁니다. 적지는 않네요, 수수료가. 네. 하지만 이제 안전을 생각한다거나 그 지폐 보관이 용이하지 않을 때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웬만하면 한 번에 뽑으시는 게 좋고요. 카드마다 사실 수수료 적용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비바 체크 카드를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요. 해외 인출에서 수수료 부분이 조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네, 맞아요. 이제 저희가 이 말씀드린 정보를 토대로 이제 돈을 100% 가져갈지 현금으로 혹은 양분해서 가져갈지 혹은 나는 카드만 쓸 거다 할지는 이제 개인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확실히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인 만큼 미얀마는 여행자를 위한 인프라가 아직은 좀 부족해요. 네. 거기다가 도로가 저희가 라오스 도로도 만만치 않다고 얘기했었는데 더 험하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뭐 400km를 간다라고 하면 9시간이나 걸린다고 해요. 네, 도로 사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양곤에는 버스 터미널이 2개가 있어요. 이제 시내에서 근데 가깝지가 않아요. 다 1시간 이상씩 걸리고요. 심지어 공항보다도 멀리 있어요. 어머. 네, 재밌네. 특이점이죠. 네. 네.
대신에 양곤에 버스 어플이 잘 돼 있다 그래요. 네, 꼭 그 어플을 받아서 음. 활용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이건 네. 정말 좋은 정보네요. 네, 그렇죠. 음. 그래서 이미 그분이 사연 주신 분이 이미 미얀마를 다녀오셨는지 아니면 갈 예정이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걸 토대로 여행을 준비하신다면 굉장히 재밌는 미얀마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면성 군 지금 저희 방송 듣고 계시죠? 듣고 네. 있나요? 네. 요거 참고하셔서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네. 다음에도 들어주실 거죠? 아직 라오스가 더 남아있다는 네, 거. 맞아요. 시아의 여행이 궁금하시다면 블로그 나부랭이 인생을 찾아주시면 저의 여행 이야기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밍의 여행이 궁금하시다면 페이스북에서 월드밍의 모험을 검색하시면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네, 여바라 페이스북 페이지를 검색하시면요, 저희 방송 링크부터 해서요, 저희 그 방송에서 나왔던 정보들을 잘 텍스트로 요약해서 정리까지 해드리니까요, 자주 오셔서 정보도 찾아보시고요, 사연도 남겨주시고, 의견도 남겨주시고. 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여바라 팟캐스트 구독하기, 좋아요, 다운로드 3종 세트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아요. 네. 다음은 당신이에요.